그래서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예전에도 좀 많이 언급드렸던 브랜드가 네, 안녕하세요, 호우시입니다. 저번에 그 형과 캐주얼하게 대화했던 컨텐츠가 은근 반응이 또 괜찮아가지고 네, 동네 사람 한 명 또 불러봤습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아니면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즐겨보는 뭐 브랜드? 주목하는 브랜드가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좀 가치가 오르는, 뭐 멋있어지는 이런 빈티지라는 어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가구 같은 것들만 보더라도 저 빈티지 가구들만 사는 것도 있고, 현대에 좀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빈티지한 느낌을 어느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이제 자연스럽게 좀 멋있어지고 에이징되는 그런 진짜 리얼 빈티지는 저는 현대적인 기술로도 좀 따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예전에도 좀 많이 언급드렸던 브랜드가 그 보디라는 브랜드예요. 물론 뭐 형도 잘 아시겠지만 그 브랜드가 1920년대 린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낡은 식탁보 이런 빈티지 패브릭을 활용을 해가지고 컬렉션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제가 좀 추구하는 그런 테이스트가 좀 많이 부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브랜드를 좀 즐겨보고 좀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나도 보디라는 브랜드를 이제 압구정에 위치한 편집샵에서 처음 이제 보게 됐었는데, 너무 매력적이고 컨텐츠 아웃풋이 너무 멋있어. 룩북이라든지 이제 그런 컷들이 너무 멋있고, 말하는 그 빈티지에 대한 모습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브랜드라서 그에 맞는 멋이 딱 보여지는 브랜드고, 나는 이제 패턴이 센 것들을 한 번씩 잘 조합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보디라든지 카사블랑카 같은 느낌의 어떤 좀 국내에선 많이 보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문양들을 잘 활용을 해서 되게 본인들만의 브랜드만의 무드가 딱 있는 것들이 참 나도 참 멋있더라고. 맞아요. 저도 보디를 몇 개 입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형도 아시다시피 가격대가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쉽게 살 수는 없지만 저도 매 시즌 컬렉션을 볼 때마다 정말 다 가지고 싶은 그런 브랜드가 보디인 것 같아요. 보디 나는 딱 그 반팔 셔츠의 느낌이 너무 좋았어서 좀 사고 싶었던 적이 있었고, 세일과 세일을 오래 기다렸었는데 네. 딱 누가 채가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오케이, 아직 운명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 근데 사실 그 리테일이 너무 높기는 하지. 그렇죠. 좀 비싼 편이긴 하지. 굉장히 맞아. 가격대가 나가죠. 난 웬만하면 옷을 좀 신상이라기보다 내가 오랫동안 보고 안 질릴 만한 옷들을 사게 되는 경향이 좀 높아서 네. 대부분 이제 그런 세일 시기에 들어갔을 때 구매를 하게 되는데, 뭐 보디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번에 들으시고 관심이 생기게 된다면은 그런 네. 시즌을 한번 노려서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뭐 형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브랜드도 말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오늘 다 국내 브랜드들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람막이 브랜드이기도 하고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라는 브랜드인데,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막 다른 브랜드와의 어떤 액션이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난 레벨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옷을 만드는 어떤 디테일의 방향성이라든지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딱 잡혀있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작년에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했던 전시라든지 이번에 스토어라든지 다른 브랜드들도 하는 영역이지만 좀 항상 차원이 다른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정말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뭐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LVMH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갈 만큼 네. 정말 세계적으로도 우선 나는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라서 그렇죠. 국내외 셀럽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브랜드이고, 나도 정말 한 번씩 구매를 해서 좀 잘 입는 편이지. 제가 생각하는 그 파프라는 브랜드는 확실히 좀 스트릿함이 강하면서 굉장히 좀 아방가르드한 느낌이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덜 웨어러블 하지만 그만큼 좀 디자이너의 예술성이 굉장히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잘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해외에서도 바이럴이 굉장히 좀 잘 되고 해외에서도 너무 유명한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Do You Know 시리즈에 좀 포함을 해야 되지 않나? Do you know 파프 느낌으로? 맞아. 작년에 이제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때 이제 오픈날에 갔었는데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들어갈 수 있었고, 전시 자체도 너무 성황리에 잘 끝났었고, 그런 영역들을 잘
구축을 해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다르진 않아. 하지만 한 개를 할 때 엄청나게 다른 레벨로 해버리니까 이 브랜드가 움직이는 방향성은 항상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 이제 스토어를 오픈을 했는데 네. 스토어 인비테이션으로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의 시계를 전달을 해줬는데 맞아. 이게 소위 말하면 그거지. 약간 대통령 시계. 맞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쓰는 시계 같은 걸 받았는데 느낌이 역시 이런 것들까지도 너무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지. 그것도 사실 컨텐츠 능력이죠. 진짜 맞아. 너무 뛰어나고 뭔가 하나를 구상해 나가는 좀 기승전결이 완벽한 브랜드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당연히 되고 너무 응원하는 우리나라 브랜드입니다. 또 뭐가 있죠? 관심 가지고 있는 브랜드? 저는 그 록이라고 그 브랜드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크리에이터로서의 입장이고 지금 뭐 대학생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최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레퍼런스를 받고 트렌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컬렉션을 매 시즌마다 꾸준히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트렌드를 무작정 따르라고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트렌드를 알고 따르지 않는 것과 모르고 따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록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뭐 가볍게 말씀드리자면은 황록이라는 그 한국 디자이너가 런던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거기가 클래식 기반이거든요. 근데 그 클래식 기반에서 뭐 해체주의도 표현하고 요즘 흐름이 뭐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무드도 가미해서 컬렉션을 좀 진행을 하는 뭐 그런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제가 현재 추구하는 테이스트랑 정말 좀 잘 맞기도 하고요. 덧붙이자면 제가 얼마 전에 셔츠 안에 하프 집업을 연출한 그런 스타일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독특하다. 정말 좀 감사하게도 좋은 반응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사실 그게 록 컬렉션의 레퍼런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재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관심 있는 브랜드를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면 그만큼 좀 좋은 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록이라는 브랜드를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컨텐츠를 좀 몇 번 보고 네. 뭐 옷에 대해서는 잘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보긴 해야 되겠네. 네네. 그리고 아까 되게 좋은 말이었는데 사실 그 파프라는 브랜드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데 있어서 구독자분들이 평소에 입지 않으실 브랜드라고 나도 약간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왔는데 네네. 아까 그런 트렌드나 어떤 이슈를 알고 따르지 않는 것과 네. 모른 채 그냥 내 것만 고집하는 건 사실 좀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방금 말했듯이 록 컬렉션에서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삼아서 본인만 또 다른 스타일링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네. 뭐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나 뭐 접해보지 못한 그런 카테고리 브랜드더라도 꾸준히 멋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또 본인만의 무언가로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네. 그럼 또 뭐 관심 있는 브랜드가 있으신지? 네, 저는 그 옷 브랜드는 아니고 네. 아이즈 매거진이라는 이제 국내 웹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국산 웹진 이렇게 버텨나가고 있는 그리고 정말 잘 하고 있는 네. 메인 미디어라고 이제는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생긴 이런 웹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SNS를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집중이 되면서 네. 생겨난 새로운 문화일 거기도 하고 기존에는 이제 글로벌 라이센스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 과정에서 아이즈 매거진만의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어떤 매거진이 보여주는 단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이제는 샵 아이즈 맥을 만들면서 또 본인들만의 디자인과 본인들만이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굿즈들을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이즈 매거진을 진짜 국내를 좀 어느 정도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팔로워가 3,000명일 때부터 네. 거기를 알게 됐었는데 네. 지금 거의 어엿 한 30만이 되는 대형 매거진이 됐고 이런 씬에서 아이즈 매거진을 모르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할 만큼 그리고 꼭 씬을 넘어서도 대중분들도 이제 많이 접하는 컨텐츠를 좀 발행하는 미디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매거진에서는 계속해서 좀 더 대중적인 방향성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뭐 패션도 패션이지만 뭐 이제 펫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섹슈얼한 것들도 많이 다뤄질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즈 매거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것 같고 진짜 기대가 되는 국내 브랜드. 요즘 소식도 가장 빠른 것 같아서 네, 저는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패션 에디터 생활도 했었고 그 제가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도 하나의 매거진처럼 운영을 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여러 매거진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말해보자면 하이피스트나 하이스노바이어티 같은 그런 매거진을 봤는데 물론 지금도 너무 대단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스트릿함이 굉장히 강한 매거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저 아이즈 매거진도 물론 보고 있었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아이즈 매거진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국내 매거진이고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큐레이팅을 많이 해주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좋은 매거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매일 볼 수밖에 없는 매거진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국내에서 가장 독보적인 매거진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넘어가다 보면 누군가가 아이즈 매거진의 기사를 퍼나른 네네. 상황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서 맞아. 점점 더 이제 대중들에게 스며들어가는 미디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앞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계획들을 들었을 때도 너무 기대가 되는 브랜드길래 저는 아이즈 매거진이라는 브랜드에 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이번에 약간 이런 주제를 던져주고 나서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관심 있는 브랜드를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서 네. 제가 어떤 브랜드를 말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브랜드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자리가 될 건지 뭐가 네네. 될 건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의 브랜드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나왔는데 네. 확실히 그만큼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응원할 수 있는 브랜드가 생겨간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 그렇죠. 뭐 제가 알다시피 프랑스틀러스라는 그런 K리그 팀을 너무 좋아하는 것만큼 맞아. 무언가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 막 누군가에게 지식을 보여주기보단 그런 낭만이 저는 좀 있다라고 맞아,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더 적극적으로 좋아하시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알리면서 대화도 해보고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엔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의 그레이드를 평가하는 게 되는 것만 같아서 네. 되게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표현하기도 조금 꺼려하는 맞아, 것도 같고 뭔가 이런 음악은 약간 듣는다고 말하기 어렵고 이거는 좀 잘 안 들어봤지만 올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보단 조금 더 본인의 낭만에 많이 기대서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면 더 재밌는 게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조금 뭐 더 덧붙이자면은 저는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저는 옷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A라는 브랜드를 자기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A라는 브랜드와 잘 어울릴 수 있는 B라는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C, D, E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다 보면은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을 하는 거고 맞아. 이 아이덴티티가 결과적으로는 그 아우라라는 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낭만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일이죠. 그러면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또 축구하러 가시죠. 공차로 갑시다. 가자.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주제로 가볍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구독자분들에게 좀 맞아요. 듣고 싶은 주제들에 대해서 여쭤봐도 사실 맞아요. 저희가 이거를 짜내는데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네. 언제든지 편하게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서 부족하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